소주 한 잔 걸치고 배고플 때 저게 찾는 음식이 또 오뎅이고 또 싸고 뭐 어디를 가더라도 지금 뭐 약간 쌀쌀할 때 때면 오뎅 포장마차가 많지 않습니까? 네, 입에 딱 맞는 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 항상 먹어와서 그런지 편하고 먹어도 어렸을 때부터 쭉 먹어와서 좋아요. 당연히 먹고 싶죠. 특히 요즘 같을 때 추울 때는 뭐 따뜻한 국물하고 그렇게 많이 먹고 싶죠. 우리가 어릴 때 엄마가 반찬 하려고 사오면 반찬 하기 전에 우리가 몰래 한 개씩 다 먹던 추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추억을 느끼는 것 같아서 오뎅만 먹는 게 아니라 추억도 같이 먹는. 하루가 마감되는 시간. 일상을 벗어난 발걸음들이 쏟아지는 거리에는 또 다른 분주함이 시작됩니다. 따끈한 국물 맛이 그리워지는 저녁. 오뎅은 가장 먼저 사람들을 불러 모은다. 격식도 필요 없이 누구라도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는 오뎅은 오랜 세월 동안 친근한 먹거리가 됐다. 오뎅으로 생업을 꾸려가는 시장통 사람들에겐 자신이 만든 오뎅을 먹어주는 이가 있다는 것이 삶의 활력이다. 이 나만 할매한테 팔아주면 정말로 내인데도 이렇게 팔아주는 사람이 있구나 싶어서 너무 고맙고요. 그래서 하루 조금 벌리면 주머니에면 기분이 좋고 살아갈 의욕도 생기고 그렇습니다. 오래된 술집과 음식점으로 유명한 부산의 한 골목. 이곳에 5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오뎅집이 있다. 저녁이 무르익고 거나한 시기에 사람들이 몰려와 삼삼오오 자리를 잡는다. 특히 이 집의 오뎅은 일본의 전통 오뎅과 거의 유사하다. 어묵을 비롯해 곤약, 수지라고 불리는 소의 연골 부위 등을 넣고 국물을 끓여 쟁반에 담아낸다. 이 집은 일제시대부터 시작해 6.25 한국전쟁을 거쳐 지금까지 오뎅 맛을 우려내고 있다. 그 오랜 세월만큼 많은 단골이 끊이지 않고 찾는다. 글 쓰는 분들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그 연극하시는 분이라든지 어떠한 분들이라도 이 오뎅 하나 갖고 그 당시 때는 그 겨울에 진짜 눈을 툴툴 틀면서 들어와서 이 수지, 오뎅 이거 하고 따끈한 정종이 있습니다. 그 정종을 한 잔 촥 했을 때 속에서 짜르르 넘어가는 게 그게 찌개 뽑히는 찌개. 우리 부산 쪽의 그 어묵은 맛이 틀린 것 같아요. 일본이 조금 이렇게 깔끔하고 뭐 이렇게 달콤하다면은 우린 그 제 뭐랄까요 그 저희 텁텁하면서도 생선 냄새가 물씬 풍기는 달콤하지 않은 그런 짙은 맛이 있는 것 같아요. 서울 대학로의 한 거리. 부산 지역뿐만 아니라 서울에서도 오뎅은 길거리 음식으로 큰 역할을 한다. 식사 전 출출함을 이기는 요긴한 먹거리로 즐겨 찾는 것도 오뎅이다. 18년째 영업 중인 이곳은 대학로에서도 부산 오뎅으로 유명한 맛집이다. 발 디딜 틈 없이 모여 앉은 사람들과 따끈한 국물의 기운으로 가게는 24시간 훈훈하다. 연예인들의 자취와 함께 명물이 된 이 집의 유명세는 바로 부산 오뎅 덕이다. 어묵이 딴 데는 좀 이렇게 불어있고 이렇게 먹으면 썰렁썰렁한 그런 게 있는데 이거는 쫄깃쫄깃하고 맛있는데. 저도 고향이 부산인지라 그냥 부산 오뎅이라는 게 더 정감 가고 더 자연스러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울에 왔는데도 부산 오뎅이라는 그런 이름을 걸고 하는 곳이 많아가지고 다른 곳보다는 그냥 지명이 들어간 거라면 부산 오뎅이 제일 나은 것 같습니다. 부산 어묵이라면은 그래도 부산은 어묵의 그 고향, 고장, 그 생산지로다 제가 알고는 있었죠. 그래서 우리 그 부산 어묵은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제일로 알아주는 명산 명품.
서울 지역은 오히려 부산에서보다 부산 오뎅에 대한 명성이 높다. 15년 전 서울 사당동에서 처음으로 부산 오뎅 이름을 내건 이 집은 한 번 우려냈던 국물에다 다시 국물을 첨가하는 방법으로 깊은 맛을 내고 있다. 비록 고향은 부산이 아니지만 생계를 책임져준 부산 오뎅의 명성 덕에 부산에 대한 고마움까지 생겼다고 한다. 그래 부산이라는 저 가보지도 않았다 그랬잖아요. 근데 부산 오뎅이 지금 가족을 살리고 진짜 고마운 게 우리 부산이에요 지금. 그 생각을 안 했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지금 살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가는 게 진짜 아찔해. 그 당시 총 재산이 오뎅 가게 차릴 때 6,500만 원밖에 없었어요. 그래 그거 가지고 시작을 해가지고 그래도 지금 애들하고 저희하고 또 우리 저희 노후 대책까지 해놨으니까 대단한 거죠 뭐 부산 오뎅이. 부산 오뎅의 인기는 비단 거리에서뿐만이 아니다. 일반 시민들이 음식 재료로 어묵을 고를 때 수많은 진열 제품 가운데 선택에 큰 영향을 주는 것은 부산이 들어간 상표다. 대기업에서 생산한 어묵 제품과 부산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들이 서로 섞여 있지만 판매 비율이 높은 것은 모두 부산 어묵이 붙은 제품이다. 부산이란 이름이 가진 경쟁력이다. 부산자 안 들어가 있으면 일단 안 집으시고 이렇게 부산 어묵 이렇게 써 있는 거를 집으시면서 부산 어묵이다, 부산 어묵이 맛있어 이러면서 부산 어묵 써 있는 거를 가지고 가세요. 이처럼 타 지역 사람들에게 부산의 인지도를 높이고 최고라고 자부할 수 있는 것이 부산 오뎅의 명성인 것이다. 대구시에서 가장 번화가인 동성로. 즐비한 포장마차들 사이로 사람들이 절대 지나치지 못한다는 명물 먹거리가 바로 매운 양념 오뎅이다. 얼큰한 양념이 더해져 대구 지역만의 특징을 부각시켰는데 그 맛을 결정짓는 것도 역시 부산 오뎅이다. 한기를 녹이려는 이들에게 매운 양념과 어우러진 부산 오뎅의 정겨운 맛이 발길을 사로잡는다. 근데 대구 사람들은 이 빨간 오뎅만 보면 먹어야 된다는 그 생각 자체를 가지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타지에서 보다 각광을 받고 있는 부산 오뎅. 그렇다면 부산 지역에서는 어떤 가치와 평가를 받고 있을까? 바다가 가까이 있어 오뎅은 그만큼 손쉽게 구해 먹을 수 있었기 때문에 부산에선 오히려 부산 오뎅의 존재를 간과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부평시장은 부산 지역에서도 부산 오뎅 1번가다. 오래전부터 오뎅 골목으로 유명해서 부산 오뎅을 맛보고 살 수 있는 대표적인 시장거리다. 부평시장 골목은 다양한 형태와 맛을 지닌 오뎅이 지나는 사람들의 발길을 당긴다. 오뎅은 특히 60년대와 70년대를 거치면서 서민의 음식으로 큰 역할을 했다. 충분한 영양 섭취가 어려웠던 시절, 서민들에게 오뎅은 요긴한 먹거리였고 지금은 지난 시대의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음식이 됐다. 옛날에는 그 단백질 섭취량이 상당히 적었었죠. 그래서 국민들이 단백질 공급으로서 수산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뒤처 있던 1970년, 80년대까지는 어묵으로부터 단백질 공급으로서 이렇게 큰 역할을 한 부분이죠. 특히 서민들은 손쉽게 구할 수 있고 또 쉽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으로 각광을 받았죠. 부전시장이 들어서 있는 골목 어귀. 새벽 4시의 찬 기운과 함께 오뎅 공장의 하루가 시작된다. 오뎅 요리의 주 재료인 어묵이 바로 이곳에서 만들어진다. 어묵은 당일 만들어져 당일 시장으로 팔려나가기 때문에 신선한 제품 생산을 위해선 이른 새벽부터 일과가 시작될 수밖에. 어묵을 만들기 위해 처음 하는 일은 반죽과 원료를 배합하는 과정이다.
부산 어묵은 생선살의 비율이 약 70%, 밀가루가 약 25%, 그 외 나머지 재료가 차지한다. 다른 지역에서 생산되는 어묵은 생선살의 비율이 약 50% 정도인 점을 감안해 볼 때 부산 어묵이 더 좋은 맛을 내는 것은 당연하다. 이 공장은 어묵을 만드는 공정에 있어 어느 정도 옛날의 방식과 작업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원료 배합이 끝나면 수작업으로 여러 가지 어묵 모양의 성형이 이루어진다. 성형이 끝난 어묵은 채판에 얹어 쪄내게 된다. 이 시장 골목의 어묵 공장들은 나름의 역사와 전통만큼 숙련된 기술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 번거롭지만 아직도 수작업으로 일일이 어묵의 형태를 떠내는 것은 따끈한 손맛을 빚는 일이기 때문이다. 성형이 된 어묵 재료는 찜기에서 쪄내고 이것을 다시 튀기거나 굽기도 한다. 어묵 원료를 배합하는 과정에서 야채 등 다양한 재료를 넣어 맛을 더하기도 한다. 시중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어묵 형태는 사각평 어묵과 봉어묵이라 하는 긴 원통 형태가 있다. 튀김 어묵을 만들 때는 탈유, 즉 기름을 제거하는 중요한 공정을 거친다. 유탕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어묵에 밴 기름 성분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어묵이 유탕, 탈유 과정을 거치고 나면 제품을 식힌 후 냉각시켜 포장을 한다. 그날 만든 어묵은 그날 판매해 어묵의 맛과 신선도를 유지하는 데 방부제 사용은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마이너스가 된다. 천연 조미료하고 딱 고정된 것만 쓰지 뭐 변질 간다고 해서 뭐 이런 거 쓰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이 맛을 유지하는 거죠. 맛을 유지하고. 그리고 오늘 당일 생산해가 당일 팔아보고 이러니까 이 우리 공장이 지금 이렇게 살아남는 거예요. 완전히 장사꾼 오는 사람들만 상대를 하거든. 이렇게 만들어진 어묵은 동네 시장 골목에서 만나게 된다. 이 오뎅이 전통이 너무 오래되고 맛이 있어요. 사실 실제로 우리도 여기서 사 먹어보지만은 정말 맛있거든요, 그게. 가까이서 있으니까 좋지요, 그냥. 예. 그리고 뜨끈뜨끈해서 좋고 또 맛이 있고요, 또요. 예. 오랜 전통으로 빚어낸 부산 어묵과 오뎅이지만 시장이 점점 사라져가는 지금 오뎅과 어묵의 입지도 좁아지는 건 아닐까. 그렇다면 유독 부산 지역에 어묵 공장이 많이 생기고 오뎅이 유명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바다가 인접한 입지 조건 외에도 개항기 역사와 맞물려 오뎅은 부산에 자리 잡았다. 이 어묵이, 이 오뎅이 들어오기는 1876년 그러니까 부산이 개항이 되고 그 개항이 일본 거류지 지금에 말하는 주안동과 동락도입니다. 그 자리에 일본 거류민이 있었는데 거류민들이 그 참말로 참으로 말하자면 간식으로 많이 먹었죠. 그러면서 부산에 더욱이나 일본 저쪽에서도 고기가 많습니다만 부산에서는 고기가 비교적 많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오뎅이 지난날엔 곡식이라든가 일반 채소 같은 것을 다지 엮는 그것보다도 고기가 많이 들어가. 지금에는 고기를 넣는 것이 오뎅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산 오뎅의 역사는 일제시대 때 중심지이자 가장 번화했던 거리에서부터 시작됐다. 지금은 부산 데파트라는 건물에 들어서 있어 오뎅이 부산에서 처음 자리를 잡고 시장을 형성해 나갔던 흔적은 찾아볼 수 없다. 기억 속에서나마 부산 오뎅의 역사를 되짚어줄 일을 만났다.
외정 때 일본 사람들이 그 어묵을 하다가 그 외정 일본 사람한테 성계를 받은 박동우라는 분이 이곳에서 아마 부산 원조로서 한국 사람으로서는 처음으로 아마 시발한 곳이 아마 이곳인가 싶습니다. 당시 만들었던 어묵의 원료는 어디에서 구입했을까? 시청 그 뒤에 있는 그 건물이 우리 그때 그 당시 말로서는 큰도가라고 했습니다. 그게 제1 수산시장이었고 거기에서 우리가 원료 구매를 일체 다 했고 그 다음에 지금 자갈치 그걸 이제 그 당시는 작은 도가라 했는데 그 제2 말하자면 수산시장이 자갈치가 있었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구매는 거의 다 우리 큰도가 거의 제1 수산시장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옛 부산시청 이전의 터가 부산오뎅의 역사를 일군 자리였던 것이다. 부평시장 골목은 한국인이 최초로 오뎅 공장을 설립했던 터전이기도 하다. 동광식품이란 회사가 이곳 부평시장 골목에 처음 세워지면서 부산 지역에 오뎅 공장이 확산되기 시작한 것이다. 지금은 두 개의 담 사이로 옛 공장의 모습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정도다. 이상조 씨가 한국인 최초로 설립한 어묵 공장 동광식품은 한공식품 창업주가 공장장으로 있었을 정도로 본격적인 부산오뎅 제조 기술이 전수되어 명맥을 유지했던 곳이다. 당시에는 어묵 원료의 종류도 다양했다. 그 당시 말하자면 원료는 가장 많이 사용한 게 우리 조기 작은 거, 조기류, 그 다음에 이제 가재미, 그 다음에 이제 잡어류인데 잡어가 여러 가지 고기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빨간 고기, 아까무스 그런 거, 그리고 이제 그게 여러 가지 잡어였고, 그 다음에 그 당시 칼치가 조금 사용을 했습니다. 부산이 근대 도시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부산의 어묵 공장들도 자리를 잡았다. 많은 공장이 세워지고 사람들이 몰려들면서 해방 이후에는 급속한 인구 팽창과 함께 어묵 공장도 자리를 옮겨가면서 부산 지역 곳곳에서 활성화된다. 시장과 부산의 도심 이동에 따라 부산의 어묵 생산도 같이 하게 된 것인데 현재까지 한자리에서 공장을 운영하는 곳도 남아있다. 부평시장 골목의 어묵 공장들도 생산 활동이 활기를 띠기 시작하면서 1960년대부터는 부산 어묵을 파는 곳이 동네마다 확산되게 된 것이다. (60년을) 이어온 부산오뎅의 명성은 무엇보다 바다와 인접한 지역적 특성과 무관하지 않다. 새벽을 깨우는 소리, 공동어시장의 경매 열기는 매일 한결같다. 새벽 바다에서 갓 올라온 신선도 높은 어류들이 바로 부산오뎅의 원재료인 것이다. 고급 중에서도 치어가 있습니다. 갈치라든지 또는 작은 조기라든지 또 잡어라든지 이런 맛있는 고기를 선도 좋고 또 신선하게 방출되는 고기가 오뎅 공장으로 들어갑니다. 그러하여금 만들어진 고기가 맛이 제일 안 있겠습니까? 부산에서 만들어진 고기가 서울, 대한민국 전체를 제패할 수 있는 신선도 높은 오뎅으로 발돋움하고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날 잡은 생선들을 재료로 쓸 수 있다는 이점 때문에 부산은 타 지역에 비해 어묵의 원료로 생육을 많이 쓸 수 있는 강점을 지녔다. 반면 부산에 비해 생육을 구하기 힘든 타지에선 냉동어육을 쓸 수밖에 없다.
선도 문제인데 다른 지역에서 만드는 것보다 부산에서는 아무래도 유통기간이 짧기 때문에 선도가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부산 어묵이 조금 이제 각광을 받고 다른 지방에서 만들면 그 선도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제 선도를 회복한다는 이야기는 선도가 나쁘면 탄력성이 안 좋거든요. 그러면 그 탄력성이 안 좋은 것을 보강을 하면은 어묵에는 이 탄력 보강제를 써야 됩니다. 근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밀가루도 쓰고 뭐 전분도 쓰고 뭐 사실은 설탕을 써야 됩니다. 솔비톨 같은 이런 고가 안에 그걸 쓸 수가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선도가 안 좋은 어묵을 가지고 만든 그런 저가 어묵 제품들은 뭐 밀가루 뭐 떡 같은 그런 그 맛을 느끼는 것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밀가루를 섞는 데서 나쁜 건 아닙니다. 나쁜 건 아닌데 원료의 그 비율이라든지 또 선전대로의 어떤 영양가라든지 또는 관능성이라든지 이런 거는 기대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부산은 그런 걸 좀 적게 써도 이게 원하는 그러한 그 탄력성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뭐 부산이 다른 지역의 어묵보다도 품질이 좋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에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부산 어묵이 가진 또 다른 강점은 신선한 양질의 재료와 함께 축적된 생산 기술과 노하우가 있다는 것이다. 이 업체는 부산의 다른 지역에 최신식 공장과 설비도 갖추고 있지만 본토인 이곳에서 옛날 방식으로도 어묵을 만들고 있다. 숙련된 기술자의 손끝에서 만들어진 손맛은 타 지역에서 흉내낼 수 없기 때문이다. 첫째, 좋은 재료, 그리고 기술의 노하우, 그리고 이런 시설, 이런 게 부합이 돼야만이 좋은 상품이 생산되는 거지. 아무렇게나 그런 똑같은 원료를 가지고 생산을 해도 그 기술의 노하우에 따라서 음식이 손맛에서 틀리듯이 그런 틀린다는 게 그 우리의 자부심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업체는 어묵을 보다 효율적으로 생산하기 위해 시설을 현대화했다. 생산 시설이 첨단화되고 원료 수송이 쉬운 곳으로 공장들이 이동하는 추세 속에서도 여전히 원료를 배합하는 숙련된 기술력은 큰 경쟁력이다. 그러니까 찰기가 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그 잘 배합을 해야 그게 이제 노하우입니다. 잘 배합을 해야 되고 그런 그 배합 그 기술 그 뭐 어떻게 보면 뭐 숙련이라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기술이 아마 부산에 있는 막 그 숙련공들 내지는 기술자들이 막 그런 걸 가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도 듭니다. 오랜 시간 친숙하게 우리 곁에 있어온 오뎅.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뎅과 어묵의 차이는 혼재되어 쓰이고 있다. 어묵은 내가 20대 넘어서 배운 말이고요. 내가 어렸을 때부터 쓰던 말은 오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것도 어차피 가르쳐 준 거거든요. 오뎅이란 말을 가르쳐 준 거기 때문에 지금까지 쓰고 있으니 아무래도 그게 더 가까이 가겠죠. 쉬운 말로 초등학교와 국민학교의 차이죠. 오뎅이 좀 더 정겹죠. 어묵은 조금 좀 고급스러운 좀 느낌 좀 나고 오뎅은 좀 서민적인 냄새가 좀 나니까 오뎅이 제가 알기로는 뭐 외래어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일본어라고 알고 있는데 친숙하기는 좀 오뎅이 더 친숙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서민 음식으로 깊게 뿌리내린 오뎅의 종주국은 일본이다. 그러나 오뎅이 남의 나라 음식이라는 거부감이 이미 사라진 반면 어묵과 오뎅이라는 의미는 모호하게 쓰인다. 오뎅이란 것은 오뎅 안에는 여러 가지가 들어갑니다. 여러 가지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집에 매도 12종 되는데 그럼 일본 같은 경우에서도 보면 문어도 있고 안 들어가는 게 없습니다. 꼭 어묵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오뎅은. 오뎅 안에는 어묵도 있고 문어도 있고 계란도 있고 메추리알도 있고 곤약이라는 것도 있고 또 대나무 죽순도 있고 별게 다 있습니다. 그걸 합쳐서 어우러진 국물을 어우러진 그 자체를 오뎅이라 합니다. 어묵은 어묵입니다. 어묵은 오뎅의 주 재료다. 어묵이 오뎅의 국물 맛을 내는데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국물 맛을 중시한 우리나라에서는 어묵을 오뎅의 주 재료로 이용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일본의 오뎅을 어묵으로 부르는 것은 요리를 재료로 해석하는 격이 되기 때문에 바른 사용이 아니다. 사실 이 오뎅은 일본에서 유래된 그러한 수산 가공 제품인데 일본 문헌상에 보면 한 1500년 전부터 이런 유사한 원시 형태의 오뎅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근데 원래 이름은 일본식 이름은 가마복고입니다. 네, 가마복고인데 이것이 이제 그 전 세계적인 어떤 공식적인 식품 이름으로는 가마복고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학적인 이름도 우리가 일본 이름이기는 하지만은 가마복고로 해야 되는 것이 옳은 이야기고 오뎅이라는 이름은 이 자리에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가마복고를 이용한 요리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국물이 있고 다른 채소도 좀 들어가 있고 잘 알는 달걀도 삶은 게 들어가 있고 이런 국물 음식.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름으로 굳이 옮기다면 어묵 쟁반 요리다 할까 그렇게 해야 그게 이제 오뎅이라는 말이죠. 흔히 길거리에서 먹을 수 있는 오뎅의 형태 역시 끓여서 국물과 함께 먹기 때문에 어묵이 아니라 오뎅이라고 부르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일본 오뎅은 주로 가다랑이 풀을 이용해 국물 맛을 낸다. 반면 우리나라는 오뎅 국물을 내기 위해 일반적으로 멸치 육수를 우려낸다. 우리 입맛에 맞게 변화시킨 것이다. 미르치를 약간 볶아가 믹서기에 갈아가지고 물로 볶으면 갑자기 안 오르나 그래서 맛있겠고. 이미 한국인의 식성에 맞게 변형돼 옛맛을 추억하는 요리로 정착된 오뎅. 업계에서는 오뎅과 어묵이란 말을 어떻게 쓰게 됐을까? 불과 오뎅이 어묵이라는 개념으로 바뀌기까지는 불과 한 20, 30년 분이 안 됐습니다. 그 전에는 오뎅으로 다 통했고, 그 전에 이제 식품위생법이 70년도 발이 되고 나서 이 오뎅의 개념을 오뎅이라고 이제 그 허가 조건에 못 넣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때 고기떡 또는 생선묵 이렇게 또 부른 적이 있었고 이게 한 30년 정도 돼 가지고 아마 어묵이란 말이 그때부터 이제 서서히 시작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과거 우리의 역사에도 어묵과 유사한 형태의 음식이 있었다는 것을 찾아볼 수 있다. 일본의 가마복고, 즉 현재의 찐 어묵을 만드는 방법과 유사한 형태다. 이 요리는 조선조 숙종시대 때 선보였는데 흰살 생선을 갈아 찰지게 친 다음 쪄내는 방법으로 만들어진다. 숙종 때 출간된 진연의궤에서는 이 요리를 생선묵편으로 표현하고 있다. 쪄낸 재료는 형태를 잡아 자른 다음 양념장을 찍어 먹었던 것으로 보인다. 숙종 45년에 출간된 진연의궤란 책에 보면은요, 그 생선을 이용을 해서 오늘날의 어묵 형태인 생선묵편이라는 요리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재료를 살펴보면은 생선에 전분과 간장 그리고 참기름을 넣어서 차지게 치댄 다음에 아마 잣가루를 섞은 간장에 찍어 먹었을 것으로 짐작되는 그런 재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일본의 그 가마복고라고 하는 그 어묵과 우리나라에도 유사한 어묵이 있었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생선묵편은 현재의 찐어묵과 유사한 형태로 볼 수 있는 요리인 것이다. 어묵을 만드는 재료 가운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생육이다. 요즘엔 생육의 재료가 되는 어류들을 예전에 비해 구하기 힘든 상황으로 변했다. 그에 따라 생육 재료들이 점점 귀해지면서 부산 지역에서도 생육을 만드는 곳은 몇 군데에 불과하다. 어묵에 들어가는 생육은 머리 부분과 내장을 분리하는 작업이 이루어진다.
부위별로 선별 작업이 끝나면 분리된 생선의 몸통을 깨끗이 씻는다. 생육 재료들은 다른 방법으로 조리를 해 먹는다 해도 맛에 이상이 없을 만큼 상품이다. 생선을 씻어내고 나면 잘게 으깨는 과정이 이루어진다. 타 지역에 비해 생육의 함량 비율이 높은 것은 부산 어묵의 경쟁력이다. 각 어묵 제조업체에서 직접 생육을 만들었던 6, 70년대는 공장 내부가 위생적이지 않기도 했지만 현재는 철저한 관리로 보다 깨끗한 생산 환경을 유지하고 있다. 생육은 숙성시키는 단계를 거친 후 어묵 원료로 이용하게 된다. 생육의 물기를 빼고 숙성을 시키는데 생선살에 포함되어 있는 지방 성분을 없애고 순수한 단백질만 추출하는 과정이다. 생육의 높은 비율은 부산 어묵의 맛을 높이고 부산 어묵만의 특징을 부각시키는 부분 중 하나다. 그렇지만 수산 어획고가 줄면서 자원화 경쟁이 치열해져 생육의 가격 또한 높아졌다. 때문에 고가의 생육을 대체할 재료의 확보가 부산 어묵, 나아가서는 부산 오뎅의 미래까지 좌우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어묵의 생육을 대체할 수 있는 재료는 무엇일까? 그 대체원은 수리미로 불리는 냉동 연육이다. 냉동 연육은 단백질만을 농축한 후 다시 냉동한 제품으로 수산식품의 가공을 위한 중간 소재로 사용하고 있다. 냉동 연육 제조에 쓰이는 것은 주로 명태나 조기 같은 흰살 생선이다. 명태 연육은 주로 미국을 통해 수입에 의존해 왔는데 최근 고율의 관세를 적용하는 등 수입량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미국에서도 지금 쿼터를 갖다 줄인다 그러거든요. 지금 한 뭐 20%, 30% 가량이 계속 조금씩 줄어왔었습니다. 그럼 그거로 인한 이제 원료가 아무래도 좀 많이 부족하고 그 대체 원료를 갖다 각 나라들에서 구하기에 혈안이 돼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원료 구하기는 좀 많이 좀 힘들어져 있는 상황인데. 생육을 대체할 냉동 연육은 현재 어묵 원료 수급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수입원을 확보하기도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것이다. 때문에 더욱 다양한 종류의 냉동 연육 개발도 부산 어묵의 팔로 활성화에 있어 중요한 사안이다. 안정적으로 우선 수입원을 좀 확보를 해야 되겠다는 게 첫 번째가 되겠고요. 또 이제 근본적으로는 이 냉동 연육을 국내에서도 어떤 그 대체할 수 있는, 그러니까 명태에 대체해서 생산해낼 수 있는 그런 자원. 뭐 지금 부산 같은 경우에 보면은 제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그 원료로서 오징어를 지금 활용을 해서 연구 개발을 했고 또 그걸 시제품으로까지 내놓고 있다고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 그런 그 연육을 대체할 수 있는 품목을 개발할 경우에 그런 분야에 대한 지원을 좀 강화를 하고 해서 좀 새로운 대체할 수 있는 자원들이 계속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들을 좀 기울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시정을 해야 돼요. 개선 조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주인들의 식량은 더 안전하게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나사에서는 되지 않는 위험. 그것 부산 지역 어묵 제조업체들에게 최근 또 하나의 중점 과제로 대두된 문제가 햇섭, 식품 위해 요소 중점 관리 기준이다. 햇섭이란 식품의 원료에서부터 제조, 가공, 유통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서 인체에 유해한 요소를 중점 관리하는 위생관리 시스템이다. 이 관리 지침에 따라 어묵류 생산업체도 햇섭 의무 적용 업소가 됐는데 연 매출액과 종업원 수에 따라 단계별로 2012년까지 적용될 예정입니다. 물론 자금도 많이 들고 시설 투자도 하셔야 되고 정보도 많이 아셔야 되지만 2012년까지 이런 햇섭을 받을 수 없는 업체는 이제 다른 업을 하시든지 바꾸셔야 되죠.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이 많이 소비하는 식품들이 주로 이제 위주로 처음 검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어묵이었었고, 또 특히 이제 어묵은 그 청소년을 비롯한 그 우리나라 국민들이 좋아하는 그 편하게 좋아할 수 있는 뭐 오뎅, 김밥, 그 다음에 순대라고 하는 그런 그 주류를 이루는 식품 중에 한 재료이다 보니까 특히 이제 이 어묵에 대해서 더 신경을 많이 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유는 다소비 식품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 어묵 자체가 이제 만드는 재료가 생선, 살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수산물은 사실은 그 신선도가 상당히 중요하고 그걸 관리하는 측면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부산에서 해썹을 처음으로 적용한 어묵 공장을 찾았다. 유해 요소를 중점 관리하는 해썹은 소비자들에게 보다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한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공장은 위생적으로 생산된 식품이라는 것을 해썹을 통해 보장받는다. 2006년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해썹 적용업소 지정을 받은 이 공장은 원하는 곳이 있으면 공장 견학도 가능하다. 생산 과정이 그만큼 자신감 있고 신뢰받는 수준인 것이다. 해썹 적용 기준을 맞추기 위해 이 어묵 공장이 갖춘 제조 시설과 설비를 살펴봤다. 모든 작업은 지정 장소에서 철저한 위생 관리를 통해 이루어진다. 모든 재료와 첨가제는 정량을 정확하게 포장해둔 상태에서 배합한다. 사람의 손이 직접 닿는 것을 최소화하고 대량 생산을 위한 위생 설비와 첨단 자동화 설비를 도입했다. 어묵류 제조업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 요소는 일반 세균이나 대장균 등의 미생물학적인 요소가 있다. 화학적 유해 요소로는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보존료 사용이나 타르색소 검출 등이다. 자동화 설비는 대량 생산뿐만 아니라 제조 공정에서 오염물을 줄여준다. 튀김류도 인체 유해성을 없애기 위해 각별한 관리를 한다. 공기에 노출된 상태로 계속 가열했을 경우 나타날 수 있는 산패 현상을 줄이기 위해 튀김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고 정기적으로 엄격하게 기름을 교체한다. 기계 설비에서부터 튀김 기름의 사용까지 각 공정별로 위해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세심한 관리를 하는 것이다. 공정 설비마다 덮개를 설치한 것도 생산 과정에서 연기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오염을 막기 위한 것이다. 이런 설비 등으로 인해 공장 천정 내부는 기름찌꺼기 하나 없는 상태다. 어묵을 튀긴 후 충분한 냉각과 타류 처리를 하는 것도 자동화 기계가 담당한다. 어묵 생산에 있어서도 해썹 적용으로 인해 원료 배합에서부터 생산, 포장, 검사 과정까지 가장 위생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게 된 것이다. 타류된 상태의 어묵이 다른 설비로 옮겨지면 어묵을 식히는 과정이 이루어진다. 냉각기에서는 어묵을 식히는 동안 온도차로 인한 열기가 뿜어져 나온다. 컨베이어로 자동 이동된 어묵들이 냉각기 위에서 대량으로 보다 빠른 시간 안에 식혀진다. 냉각이 이루어지는 한편에서는 어묵의 모양과 크기, 두께 등이 일정한지를 살펴보는 검사가 진행된다. 이처럼 모든 생산 공정에서 인체에 유해한 요소들을 중점 관리한다는 해썹의 도입 취지는 무엇보다 소비자의 신뢰를 얻기 위한 것이다. 최종적으로 어묵 속의 금속가루나 이물질 등의 포함 여부까지 검사하게 되면 생산된 어묵은 비로소 포장 단계로 보내질 수 있다. 예, 보다 안전하고 위생적인 제품을 생산하고자 해썹을 도입하였습니다. 많은 시설 투자와 시간은 소요되었지만 소비자에게 신뢰감을 주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한다는 자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어묵 시장은 연 매출액이 3천억 원 정도. 그런데 이 중 대기업 3사의 매출이 30%를 차지하고 나머지는 중소업체들의 몫이다. 중형 업체들도 있지만 대부분 규모가 작은 소형 사업장으로 특히 부산에만 100여 개 어묵 제조업체가 있다. 해썹을 적용할 경우 대기업들은 어묵 시장에서 점유율을 높일 수 있는 기회인 반면 모주인들이 먹을 수 있을 정도의 까다로운 규정을 적용하는 현실에서 부산의 소규모 어묵 제조업체들은 막대한 시설비 투자가 어려워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인 것이다. 이에 따라 소규모 어묵 생산업체가 밀집된 부산의 경우 생산 여건에 맞는 해썹 모델 개발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 시설 및 관리 기준을 전반적으로 다소 완화해 주는 것이 필요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특히 소규모 업체들에게는 소규모 해삽이나 간이 해삽 또는 해삽 업무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이원화하는 방안의 또 검토가 절실합니다. 부산 어묵의 또 하나의 위기는 어디서나 부산을 상표로 쓸 수 있다는 것이다. 부산에서 만들어진 어묵이 아니더라도 부산 오뎅의 명성으로 인해 타 지역에서 그만큼의 상표 효과를 넣는 것이다. 이 때문에 부산 지역 업체에서 제조된 어묵과 타 지역 업체에서 제조된 어묵을 구분하고 차별화시키기 위해 부산 지역 고유 상표가 어묵 제품에 등록됩니다. 타 지역의 어묵과 구분하고 부산 어묵의 명성과 품질은 유지하기 위한 것이었다. 지금 부산 어묵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뭐 전국적으로 상당히 좀 그 인기를 얻고 있다는 데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좀 내실을 뜯어보면은 문제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뭔가 하면 실제로 부산 어묵의 한 80%가 길거리인 포장마차에서 소비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싸게 유통되어야만 사 먹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저가로 일단 나가게 되면은 우선에는 잘 사 먹지만 결국 수명은 오래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참 어렵게 이 부산 어묵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좀 인정을 받고 있는데 이 차제에 뭐 우리 학계라든지 아니면 시청에서라도 시에서도 좀 이 관심을 가지고 이 좀 고급화 전략이랄까 그런 쪽에 관심을 좀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이 어묵에 관해서 좀 다양한 요리를 좀 개발하고 어묵을 조금 더 고급화시키는 이런 쪽에 기업체나 시가 좀 관심을 가지고 좀 투자를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와 같은 이런 오뎅의 형태는 사실 일본과 아주 유사할 수 있지만 또 그 안에 또 우리나라에서 정착된 형태의 또 어떤 또 다른 하나의 식문화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사실은 좀 잘 살릴 필요가 있고 이 다음에 어떤 뭐 최근에 그런 한류 열풍이 불어서도 그렇지만은 이런 어묵에 대한 우리나라의 어떤 이용한 이런 조리법이나 이런 부분들을 잘 알려가지고 외국에도 우리나라의 그러한 것들을 소개할 수 있는 그런 노력도 필요하고 단순한 그런 어묵의 형태에서 좀 더 고급화되고 좀 더 다양한 형태로의 그러한 어묵을 개발하는 개발에 대한 노력도 현재로서는 아주 절실하다고 보여집니다. 지난해 11월에 열린 부산국제수산무역엑스포. 세계 26개국 213개 업체가 참가한 이 행사는 우리나라 대표적 수산기업과 미국, 일본, 노르웨이 등 세계 수산 선진국의 기업들이 참가해 다양한 판촉 활동과 더불어 수산무역의 활로를 개척하는 자리였다. 이 행사에서 부산 어묵도 선을 보였다. 특히 명품급의 부산 어묵이 선보여 맛과 품질 면에서 뒤지지 않는 부산의 위상을 과시했다. 부산 어묵은 부산 명품 수산물로 지정되면서 브랜드로서의 가치도 평가받고 있다. 서울에 있는 아이들이 그 안동에서 고등어가 나는 줄 알고 있을 정도로 막 그렇게까지 이제 브랜드가 키우고 있는데 부산은 그런 자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 어묵 같은 경우에 전국에 가서 먹으면 전부 다 부산 어묵을 찾는데 실제는 우리는 부산 어묵에 대한 저희 자료도 없었고 관리도 전혀 지금 되지 않은 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와서는 여러 가지 업계 재편 또는 업계 어려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우리 나름대로 어떤 브랜드를 키우고
저희들 제대로 이제 가공업체를 한번 육성해보자.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 명품이라는 이런 제도를 가지고 지역에서 나거나 또는 가공되는 제품을 대상으로 이런 것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에서 또 하나의 관심은 어묵의 본고장인 일본 나가사키시에서 전시 부스를 연 것이다. 특히 일본 어묵은 어육의 비율이 90%가 넘을 뿐 아니라 단일 어족으로 만든 어묵 등으로 특성화하고 있다. 높은 품질과 다양한 종류의 어묵을 생산해내며 오뎅 종주국의 명성을 높이는 것이다. 일본은 자체적으로 원료를 가지고 독특한 점포에 따라서 맛을 개발해가지고 판매를 하는 그런 쪽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일률적인 원료를 가지고 일률적인 제품을 판매를 하는 그런 쪽으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죠. 따라서 우리 부산 어묵을 좀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일본을 어느 정도 모방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만 그게 점포에 따라서 독특한 맛을 가지고 또 부산 어묵의 독특한 맛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개발을 하고 또 기능성을 부여하는 쪽으로 개발하고 이런 쪽으로 해야만 지금까지 명성을 갖고 있는 부산 어묵의 명성이 유지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최근 부산 서면에는 일본 나가사키시에서 온 사람들이 만든 오뎅 가게가 문을 열었다. 일본 본토의 오뎅 맛을 선보이기 위해 한국 오뎅의 본거지라 할 수 있는 부산까지 진출한 것이다. 일본 오뎅 고유의 맛을 내세워 이미지를 인식시키려는 오뎅 종주국 일본. 부산 오뎅 60년의 전통을 새롭게 개척해 나가야 할 부산 지역에 자극을 주는 움직임이다. プサンの美味しい鮮度のいい魚をですね長崎と同じように、皆さんに食べていただきたいと。そうすることによってプサンの食文化ももっとバラエティが広がって、全国からねまたプサンにも、人が来るんではなかろうか。それがお互い長崎の観光活性化にもなるしプサンの観光活性化にもなると。 이러한 움직임에 부산의 어묵업계는 어떤 대응을 하고 있을까? 이곳은 어묵의 다양한 원료를 사용하고 어묵의 포장 상태를 차별화한 전략을 내세웠다. 지금 건강 지향의 어묵을 만들기 위해서는 들어가는 첨가물이 순수해야 된다고 합니다. 순수하고 자연 천연적인 조미료를 만들어야 돼요. 그 조미료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은 저희 회사에서 조미료를 개발해가지고 어묵에 첨가하고 있습니다. 건강에 눈을 돌리는 소비자들의 욕구에 맞춘 어묵 생산도 필요하다. 찌거나 구운 형태의 어묵이 더욱 많이 소비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건강식으로서 어묵이 활용될 수 있는 계기를 확대해 나가야 하는 것이다. 튀긴 어묵에 비해 찐 어묵과 구운 어묵은 영양 성분의 파괴도 적어 완전 식품에 가까운 양질의 식품으로 각광받을 수 있다. 다양한 세대의 입맛을 잡을 수 있는 어묵 생산도 시장을 개척하는 한 방법이다. 이곳은 어묵과 떡을 합친 제품을 개발해 특허를 받았다. 떡하고 어묵하고 혼합을 하면은 애들도 많이 사랑해주지 않겠느냐, 그리고 잘 안 먹어주겠느냐, 그래서 다시 만들어봤습니다. 어묵의 포장 방법에 대한 고민도 이뤄지고 있다. 공기를 주입하는 포장 방법에서 살균과 멸균까지 거친 완벽한 포장을 함으로써 유통기간도 10일에서 30일로 길어지고 있다. 새로운 포장법으로 길어지는 유통기간, 이것은 곧 해외로까지 부산 어묵이 수출될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하다. 배송과 유통 체계에 대한 개선안도 이뤄지고 있다. 부산 어묵은 현재 70~80%가 길거리에서 팔리고 있다. 생산 공장에서 대리점으로 판매돼 단위별 시장으로 유통되는 구조에서 택배와 인터넷을 이용한 배송 체계를 갖춘다면 지금보다 효율적인 유통 구조망을 가지게 될 것이다. 부산 어묵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또 하나는 다양한 세대에 맞는 새로운 음식 개발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다양한 요리법 개발과 보급 역시 어묵 소비를 확대시킬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일 것이다. 신선한 바닷바람의 냄새가 배어있고 항도 부산의 역사와도 함께한 부산 오뎅. 지역 명산물로서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부산 오뎅의 역사를 알 수 있는 거리를 조성하는 등 부산 오뎅의 전통을 이해할 수 있는 장을 만드는 노력도 필요하다. 아직 남아있는 부평동 골목은 부산 오뎅 박물관으로 건립해 많은 사람들이 부산 오뎅의 역사와 의미를 되짚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부산의 관광 명소들과 연계해 부산 오뎅을 실제로 소비하게 하는 정책도 필요하다. 부산을 오면 반드시 찾게 되는 먹거리, 부산의 대표적 상품이자 브랜드로 부산 오뎅의 위상을 끌어올리는 것이다. 많은 나라들이 있습니다만 특히 우리 가까이 있는 중국 시장이 상당히 큰 시장이라 봐지는데 그들의 입맛에 맞도록 좀 더 개발해서 또 많은 소비를 창출해야 된다. 특히 우리 지금도 미국이나 카나다나 호주나 또 우리 교민들이 가 있는 곳에는 옛날의 향수를 잊지 못하고 어묵을 일부 수출하고 있습니다만 이제는 우리도 국내에서 소비만 생각이 아니고 수출까지도 생각을 하는 그런 먼 미래를 보고 많은 준비가 있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부산 오뎅을 소비하는 과정에서도 좀 더 위생적인 방법으로 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주로 길거리 음식으로 각광받는 오뎅은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먹게 된다. 이 과정에서 위생적인 장치를 마련하고 여러 사람을 배려하는 형태의 먹거리가 된다면 오뎅이 있는 골목은 국물 한 모금으로 인해 스산했던 몸과 마음이 녹는 소시민들의 낭만의 거리가 될 것이다. 부산이란 이름이 아니면 아예 그 맛의 의미가 사라지는 부산 오뎅. 60년 부산 오뎅의 명성은 전통을 이어온 많은 사람들의 손끝에서 빚어진 것이다. 부산의 자존심을 높이는 대표적 상품이자 브랜드가 된 부산 오뎅. 전통에 새로움과 변화를 더해 더 깊은 맛을 우려낼 자.